제가 작년 7월부터 참여하는 독서 모임이 있는데 이제 올해 1월이 돼서 새 시즌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시즌 첫 번째 발제는 항상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당신만의 고유함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영상으로 남겨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질문에 대한 이제 글을 쓰려고 딱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은 제가 어떤 책에서 이런 구절을 읽은 적이 있어요. 당신이 성공해야만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이라면 성공하지 못했을 때 당신은 어떤 존재인가? 사실 좀 결과물로서만 자신을 평가하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 또한 그랬었고. 그래서 어떤 책에서 이런 말을 읽다가 약간 멍해졌어요. 왜냐면은 저는 항상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도전해왔기 때문에. 그러면 무엇인가를 이뤘을 때만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평가한다면 그러한 결과물이 없었을 때 나는 어떠한 사람인 걸까? 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올해 목표를 세우려고 다이어리를 썼었는데 그 다이어리에는 그 섹션이 있거든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추려내가는 과정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9가지를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엔 6가지, 그 다음에 3가지로 줄이는 과정이 있었어요. 거기서 제가 고른 3가지는 신뢰, 통찰, 건강이었고 저는 이 중에서 통찰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사람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 독서 모임에 참여하라고 서류 지원을 했을 때 그 발제가, 그러니까 거기에 서류 항목 중에 하나가 당신이 이 모임에 들어오게 된다면 어떤 질문을 던지고 싶고 그거에 대한 본인만의 답은 무엇인가요? 무엇인가요? 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라는 발제를 던졌었고 그리고 저는 해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썼어요. 실제로 제가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어떠한 거를 실행해보고 이제 독서 모임을 하는 이유가 사람과 세상에 대해서 알고 싶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저에게 당신만의 고유함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본질을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저는 사는 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대로 살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살려면 현 시점에서 내가 바꿀 수 있는 것, 그리고 바꿀 수 없는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하고, 그리고 제가 맞추려는 목표 지점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러한 것이 통찰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가끔은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있는데 내가 보지 못하고 놓치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 싶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좀 호기심이 많은 사람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위에 다이어리를 작성할 때도 처음에 9가지 가치 6개, 그 다음 3개로 줄였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한 생각이 뭐였냐면은 어떤 가치가 더 밑바탕이 되어야지 그 다음 단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이 바탕이 되었어요. 저는 저의 고유함이 본질을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답했는데 맨 처음에 그 어떤 책에서 읽었던 그 질문과는 약간은 역설적이게도 본질을 파악하게 되면 이루고자 하는 일을 더 쉽게 이룰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제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결과물이 좋지 않더라도 제가 이제 본질을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저의 고유함은 변하지 않을 것이고 그 결과물은 제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과정에 불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에 대한 저의 대답이었고요. 그리고 모임에서 이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받았던 질문이 있었는데 어떤 분께서 저한테 무엇인가를 이뤘을 때 결과물을 제외하고 고유함을 찾으려고 했다는 말에서 깊은 고민이 느껴졌다고 했는데 하지만 개인의 성취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삶의 자산이라고 생각한다고 여태껏 성취한 것들을 바탕으로 저에게 남겨진 고유함이 무엇이 있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작년에 이제
원래 취업 준비했던 그 직군이나 그 루트를 다 버리고 내 일을 하면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진짜 다 찾아가지고 시도를 해봤어요. 근데 그러면서 뭔가 저의 적성에 안 맞는 것 같다는 일을 다 이제 조금 하다가 아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싶으면 다른 거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거 하고 난 다른 거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때 그러한 이제 여러 가지 실행들을 통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은 아 이거 나 너무 쉽게 포기하는 거 아닐까?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좋게 보면은 내가 적성이 안 맞아서 안 한다 이거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끈기가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은 제가 이제 살면서 이뤄왔던 저만의 성취 같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나는 진짜 뭔가를 쉽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믿음이 되어서 작년과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게 쉽게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내가 맞는 일을 지금 찾아가는 중이다라는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태껏 성취한 것들을 바탕으로 나에게 남겨진 고유함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저는 어떤 일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께서 저한테 제가 생각하는 성공이란 무엇인가? 왜냐면 그 앞에 맨 처음에 그 당신이 성공해야만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이라면 성공하지 못했을 때 당신은 어떤 존재인가? 이 말에서 제가 생각하는 성공이 뭔지 궁금하다고 물어보신 분이 있었는데 저는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성공이라는 거에 대한 그러니까 사람마다 정의 내리기 나름이잖아요. 성공이라는 게. 그래서 저도 약간 저만의 정의를 저 고등학교 때부터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성공은 뭐냐면 좋아하는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성공은 그렇다라고 답변을 드렸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 어떻게 하고 있는 일을 더 쉽게 이룰 수 있는 것으로 연결되냐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본질이 뭐냐면은 정황이 없는 것? 정황이 없는 길이라 해야 되나? 약간 전 지름길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본질을 파악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게 무슨 일이고 어떤 대상이든지 그게 더 잘 보이고 더 쉬운 길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 본질을 파악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 일을 쉽게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저는 이런 경험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음, 저는 본질을 파악하는 것 그 자체로만으로도 음, 제가 이루려는 일을 더 쉽게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께서 제가 아까 탑3에 말한 것 중에 신뢰가 있었잖아요. 신뢰라는 가치는 이제 뭐 거짓말을 하지 않고 약속을 잘 지키는 등 구체적인 노력의 예시가 떠오르지만 통찰력은 아직 추상적이게만 느껴진다고. 통찰력은 그러면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이것도 제가 다이어리를 쓰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이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스쿼시를 조금 배워본 적이 있어서 스쿼시에 비유하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 스쿼시를 맨 처음에 배우게 되면은 포핸드라는 자세를 배우게 돼요. 근데 그 포핸드가 뭐냐면은 내 앞에 직선거리에 있는 벽에 계속 공을 쳐가지고 이제 랠리를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 건데 그렇게 계속 내 앞에 있는 벽에 공을 치려면 내가 바른 자세로 서 있는지 그리고 라켓을 바르게 잡고 있는지 라켓의 중앙은 어딘지 그래서 공을 그리고 내가 맞추려는 목표 지점 내 지금 딱 내 몸에서 일직선 앞이 어딘지 이게 아는 게 일단 가장 먼저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걸 알고 내가 공을 던져서 라켓의 중앙에 맞춰가지고 그 라켓의 중앙에 맞추면 이제 제 몸 앞에 가거든요. 바른 자세로. 그러면은 그 한 번에 스트로크를 해서 한 번 치고 그럼 또
다른 자세로 했으면 다시 저한테 돌아오겠죠? 그럼 또 그걸 치고 이 치고 이거 치는 것이 그 랠리가 점점 연속적으로 될 때마다 저는 이게 생각하는 대로 산다라는 거에 비유적인 표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통찰은 스쿼시에 비유하자면은 내가 바른 자세로 서 있는지, 그리고 라켓의 중앙이 어딘지 아는 것, 그리고 내가 맞춘 목표 지점이 어딘지 아는 것, 그리고 그 공을 그 라켓 중앙에 맞출 수 있는 그 능력, 그게 저는 통찰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에 대한 저의 대답과 같이 이야기를 나눴던 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답이었고요. 이번에 첫 모임이어가지고 저희 모임 이름을 마지막 한 10분 남았을 때 같이 정하게 되었는데, 사실 제가 이번에 모임장을 맡게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의견을 아무도 안 낼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생각해간 그 이름이 있었거든요. 그 이름이 뭐냐면은 지구별 여행자였어요. 왜냐면 모든 사람들은 그냥 뭐 어떻게 이제 지구에 와서 인간으로 살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들 이 지구를 살아가는 한 여행가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여행을 이제 같이 하는 사람들이라는 그 의미에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얘기를 하다가 저희 모임원 중에 다른 분께서 이제 뭐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기는 이렇게 안정적인 수입원이 있는 게, 그러니까 메이플 스토리 비유를 하자면 빨간 포션이 있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한대요. 근데 그러면 이번엔 그 돈은 빨간 포션으로 할 수 있으니까 독서 모임을 하는 것은 뭔가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성장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화 포션이 어떠냐 이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근데 약간 저도 포션이 살짝 귀여워가지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또 그러다가 또 다른 분께서 그 매트릭스에서 빨간 약 파란 약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빨간 약을 먹으면 꿈에서 깨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후보들 중에 투표를 거쳐서 저희 독서 모임은 이번에 여행자의 빨간 포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고요. 개인적으로 너무 귀엽고 마음에 드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같이 모인 사람들 너무 다들 열심히 해주시고 열심히 참여해주셔서 약간 너무 감동받았고, 이번 시즌이 참 기대가 되네요. 다들 어썸한 하루 보내세요.